LS 일렉트릭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 진행합니다. 매출은 8.2% 증가했고 영업이익률 9.2%입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 2.5회전, PBR은 7.73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현금 흐름 기준 재고자산 계약자산 회계 불투명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조 4,614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2%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2.6%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포괄입니다. 계약자산 포함입니다. 매출 원가가 9.7%더 높게 증가해서 금액상 매출 총이익 증가율은 2.7%고 매출 총이익률은 1.1% 하락했습니다. 판매 관리비 3.4%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2,462억 원으로 2%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원가 회계상으로는 10%, 0.6% 하락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분기에 LS 일렉트릭은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가져온 전체 재고자산은 79억 7,100만 원이 증가했고 계약자산 이것은 77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계약자산은 스루프 관점에서는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합니다. 연간 사업보고서에는 재고자산 명세를 의무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요 우측에 있는 것은 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가져왔는데 2024년도 증가액이 하고 그 다음에 WCAI의 증가액하고 일치하는지를 보면은 일치를 하기 때문에 요 금액을 인정을 하면은 역산을 해가지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분기에 732억 2,700만 원, 16억 3,300만 원이 줄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회사는 분기보고서에 재고자산 명세를 비공시하고 있다. 스루풋 손익분석을 위해 우선 24년 재고자산 명세를 파악했습니다. 연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을 파악합니다. 그 증가액을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의 재고자산의 변동액과 비교했습니다. 일단 단수 차이는 있지만 일치하므로 3분기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적용, 3분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액을 역산해 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플러스 16억 3,300만 원으로 표시되면은 실제 재고는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재료의 사용액이 1조 3,821억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조 3,837억 원으로 6%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14.1%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8,315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2,736억 원을 뺀 것이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5,579억 원이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총 제조비용의 28%, 재료비율은 72%, 재료비율이 2.2% 하락했습니다. 여기에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를 확인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원재료 사용량이 있는데 원재료 사용량이 되면은
어, 여기 그 회사가 원재료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는 게 1조 4,251억 원을 공시를 했는데 비성분 원재료 사용액은 1조 382억 원이니까 차이가 갭만큼 원재료 재고가 증가했을 것이다. 431억 원. 근데 공시를 안 하니까 이게 맞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원재료 사용액이라는 것은 원재료 기초 재고액에서 원재료 매입액을 더하고 빼기 기말 재고가 원재료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증감액 비교 검증만이 아니라 원재료 사용액을 검증하려고 해도 분기 재고자산을 비공시함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고 흐름으로 공시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줄곧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비교 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또 추천하게 됩니다. 재고자산 증감 내역을 해보면은 WCA에는 이게 포괄이기 때문에 차이가 774억 3,7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계약자산의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증가액. P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 계약자산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에 좀 문제가 보이는데요. 자, 현금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현금이 91억 9,700만 원 나갔는데 재고는 79억 7,100만 원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현금이 12억 2,600만 원이 어디로 없어졌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이 6억 5,4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게 18억 8,100만 원으로 더 늘어납니다. 전년도는 1억 5,600만 원뿐이 차이가 없는데요. 또한 계약자산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손상각으로 인식을 합니다. 원가회계에서 그 계약자산은 매출 채권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대손상각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계약자산을 다른 말로는 미청구공사라고 그러는데 미청구공사 아직 청구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대손상각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 기준이 그렇다고 주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스루풋 회계를 앞에 먼저 그 과정을 얘기를 하고 결과로 뒤에 좀 소개하기는 거로 하겠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4,047억 원으로 6.5%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마이너스 1.6%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순서를 바꿔야 되겠네요. 2차 추론이라고. 그래서 스루풋은 금액상 10.4% 증가했고 스루풋율은 0.9%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 14.1%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27로서 0.04포인트가 하락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2,252억 원으로 1.5%가 반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09억 6,300만 원 더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스루풋으로는 영업이익률 9.2%로 0.9% 하락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 차이 209억 원 이것은 매출원가 재료비, 매출 재료비하고의 차이액도 되겠고요. 동일하게 산출이 됩니다. 이것을 검증하려고 그러면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 758억 원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209억 6,300만 원이 검증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2,896억 원, 전년 3분기보다 7.1% 증가했고 직원 수는 83명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1억 1,3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급 수수료가 16.2% 증가했고요. 운반비가 48% 매우 높게 증가했습니다. 연간 인당 평균 임금은 현대 일렉트릭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5회전 10.5%가 하락했고요. 슬로픈율은 0.88%가 상승했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총 자산 회전율이 0.2회전밖에 되질 않습니다. 바람직하게는 0.75 3분기니까 그 정도면 좋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에 비해서는 지금 매출 실적이 별로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서 매출 채권 수금 속도 5회전, 매입 채무 지급 속도 8.2회전, 자신들이 수금하는 속도보다 협력업체 주는 속도가 빠른 것은 바람직하기도 하고요. 또는 납품업체, 그 원재료 구매처가 시장 우위에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전기기계니까 전기동 뭐 이런 것들은 선보를 주고 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높을 거예요. 두퐁 ROI 자본 회수율 11.9%로 1.1% 하락했습니다. 부직회계 개연성 가정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웠고, 이를 회사는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고 항변하시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된 것을 입증을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1.1% 상승했는데 샘플은 전기동하고 알루미늄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매액이 9.1%뿐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샘플 모집단이 전체는 대변할 수 없지만 일단은 자기네들이 주종목으로 내놓는 거니까 인정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들은 차단기, ACB, 개폐기, PLC, 인버터. 옛날 직장 다니면서 구매했을 때 ACB, PLC 이런 원어를 다 알았었는데 이게 무슨 B는 브레이커라고 차단기, 이것도 차단기에 해당하는 건데 제가 요거는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율을 제가 계산해 낸 거죠. 개폐기, 뭐 PLC 인버터라는 게 있는데 1% 상승한 것으로 산술 평균은 3.2%지만은 가중 평균은 1%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올랐기 때문에 반증은 패스한다. 하지만 앞에 얘기한 대로 잔잔하게 현금이 안 맞죠. 그런 거 좀 맞춰줘야 될 겁니다. 현금 흐름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으로는 얼마 벌었냐? 단기 순이익으로는 2천억 정도지만 4,089억 원 벌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것은 감가상각비 이런 것은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 ANI 여기에 다 들어간 비현금 조정액 요거로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 돈은 더 벌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17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종 번 돈은 번 게 아니고 현금이 618억 4,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왜 어디로 많이 나갔느냐? 캐펙스에 답이 있습니다. 679억 원 자본적 지출을 했습니다.
잉여 현금으로서 채권자한테 406억 6천만 원을 더 차입을 해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약간 올랐네요. 30.7%. 주주 잉여 현금률은 85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기 자본 변동표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100% 맞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아, 대차대조 아니 자본 변동표에서 금액은 인용을 안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계산하는 데는 먼저 밑작업 이런 거 이자 부채, 비이자 부채, 순운전 자본, 그 다음에 투하 자본, 납입 자본, 성장률은 요건 평가 지표고요. 그 다음에 REM 이익잉여금률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도 표시를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납품 단가가 일반적으로 견적서 낼 때 부풀린다는 논리입니다. 스루프 관점에서는 부풀리질 않습니다. 운영경비 기준에서 1 더하기 25% 산식, 영업이익도 1 더하기 25%, 요걸 두 개를 더해서 스루프율로 나누면은 3조 768억 원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한 매출 재료비로도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25%에서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은 똑같이 3조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해 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납품 단가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우수리 다 떼고 뭐 하나라면 아까 이 차단기라 그러면 하나에 300만 원. 그럼 얼마 남느냐? 20만 4,700원 남는다. 야, 좀 더 돈을 더 벌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연간 재고 회전율이 3.4회전인데 3.6회전 6.1%더 노력을 해서 그 결과 판매 단가가 326만 5,700원의 인상 효과를 냈을 때 운영경비가 2.1% 증가한다고 하면은 이 운영경비 2.1%는 운영경비율이 지금 33.8%에서 6.1% 곱하면은 2.1%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고 회전율 가지고 매출이 실제 이렇게 되겠느냐? 그것은 경제 논리에 의해서 경제학자들이 머니 스택 곱하기 머니 톤이 경제 규모라고 하듯이 인벤토리 스톡에 인벤토리 톤을 더하면 그게 매출 규모다. 라고 저는 경제학자의 그 이론을 굳이 근거를 대라 그러면 그렇게 되겠다. 재고 회전율 올라간다고 해서 매출 올라가냐? 이것이 실제 매출이 안 올라도 재고를 줄인다면은 영업이익은 그런 효과를 낼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숫자상으로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가 회계로 가자 그러면은 원가 회계 예측을 하려면 총 제조 비용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그 제조 원가도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1 더하기 25% 해가지고 가공비도 그렇고 그런데 재고가 11% 증가했었거든요. 요거를 10% 줄여라. 연말에는 좀 줄여라. 이렇게 방침이 떨어졌다면은 총 제조 비용이 2조 4,249억 원인데 재고가 줄면은 매출 원가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 회계는 2조 5천억 원. 그래서 매출액이 3조 1,510억 원이 되는데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이 여기에서 판매 관리비도 25% 오른다고 보면은 영업이익이 그 역순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판매 단가라고 얘기한다면은 315만 1,000원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그 구매업체한테 이렇게 견적서를 냈다고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많이 받아내야 되니까 영업에서는 그러면 근거 없이는 안 되고
이렇게 재료비 180만원, 가공비 70만원, 그래서 총 제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판매 관리비가 35만원 들어가 가지고 285만원이 원가요. 그런 거로 30만원은 좀 마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높게 많이 주느냐? 이 계통은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한 10%, 이게 10% 이상은 좀 먹어야죠. 그래서 315만 원은 주세요. 그래서 구매 담당자가 스루프 회계를 잘 알아요. 무슨 얘기냐? 스루프스로 계산하면 300만 원만 해도 충분하지 않냐? 이거로 강요해가지고 내고를 해서 하면은 15만 6천 원뿐이 남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에서 이거 이러시면은 그러면은 이것도 야단 맞을 텐데, 아니 경영성과 평가지표가 자 6.5% 가격 인상이 아니고 매출을 더해서 그럼 재고가 더 줄겠죠.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20만 원대가 됩니다. 스루프텍에는 아까 30만 원대였죠. 게임이 안 됩니다. 이렇게 원가 회계로 그 의사결정에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도 예측에서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49만 2,500원으로 연초보다 무려 31만 8,300원이 상승했습니다. PBR은 7.73으로 480%나 뛰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LS가 48.3646%, 국민연금공단이 8.79%, 외국인이 JP모간이 눈에 띄는데 21.98%가 되겠습니다. 스루프 회계가 21세기 골든 회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